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밤에 잠들기 전 심장이 빨리 뛰어서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78세에 갑자기 찾아온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 증상으로 2년 넘게 고생하시다가 생활 패턴을 바꾸고 6개월 만에 평온을 되찾으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약 없이 일상의 작은 변화로 증상을 극복하신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8살이고 남편과 함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매일매일이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처음 증상이 시작된 건 제가 76살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꿈을 꿨나 싶었는데 아무리 진정하려고 해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심전도 검사도 하고 심장 초음파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심장 문제잖아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은 건강하세요. 나이에 비해 아주 좋은 상태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는데 딱히 큰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자식들도 다 잘 지내고 남편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요,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죠.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한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안장애일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말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정신병이 있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니까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들어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평소 생활은 어떤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불안장애의 일종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나 생활 패턴 변화로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불안제였어요. 선생님께서 이 약을 드시면 증상이 많이 나아질 거예요 라고 하셨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두근거림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하고 낮에 졸리고 뭔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하나 싶은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3개월쯤 약을 먹다가 혼자 끊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다시 심해지더라고요. 가슴 두근거림뿐만 아니라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할 수 없이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조절하며 지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약에 의존하면서 사는 게 싫었고 이게 정말 해결 방법인가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괜히 정신병 있다고 오해받을까봐 숨기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빌려 읽기 시작했는데 책 내용이 정말 저한테 딱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 호르몬,
신경계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불안은 몸이 보내는 신호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몸이 뭔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약으로 신호를 차단하는 것보다 균형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경보기를 끄는 게 아니라 불을 꺼야 하는 것처럼요. 책을 다 읽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생활을 완전히 바꿔보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수면이었어요. 책에서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수면 부족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었어요. 밤 12시, 1시에 자고 아침 5시, 6시에 깨서 4, 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자주 깼어요.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밤 10시에는 무조건 침대에 눕기로 했어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치우고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우니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잠들기 전 루틴도 만들었습니다. 9시쯤 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심호흡을 천천히 했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잠이 오더라고요. 침실 환경도 바꿨어요. 암막 커튼을 달아서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했습니다. 베개와 이불도 편한 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니까 잠의 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7시간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개운하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바꾼 건 카페인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침에 2잔, 점심 먹고 1잔, 오후에 또 1잔. 하루에 3~4잔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카페인이 불안을 악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인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고요. 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마시던 커피를 갑자기 끊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대신 카페인 없는 차를 마셨어요. 허브차, 루이보스차, 캐모마일차 같은 거요. 특히 캐모마일차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였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불안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먹고 양도 적당하게 먹었어요. 과식하거나 굶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경 쓴 건 단백질이었어요. 단백질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거든요. 매 끼니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을 꼭 먹었습니다. 그리고 통곡물, 채소, 과일도 골고루 먹었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피했습니다. 과자, 빵, 탄산음료 같은 거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이었어요. 운동이 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라는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엔도르핀 말이에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을 늘려서 30분을 채웠어요. 걷는 동안에는 생각을 비우고 호흡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신다, 내쉴 때는 내쉰다 하면서 호흡을 의식했어요. 이게 명상 걷기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요가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불안 완화를 위한 요가 영상을 찾아서 따라했어요.
특히 심호흡과 함께하는 부드러운 동작들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5번째는 호흡법이었어요.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연습을 했어요. 복식 호흡을 배웠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매일 연습하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때마다 이 호흡을 10번만 하면 마음이 진정됐어요. 4, 7, 8 호흡법도 배웠습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을 3, 4번만 반복하면 신경계가 진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6번째는 생각 패턴을 바꾸는 거였어요. 불안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또 두근거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요.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만 하고 소리내서 말하거나 손바닥을 탁 치면서 생각을 끊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건 그냥 느낌일 뿐이야. 실제로 위험한 건 아니야. 이렇게요. 감사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었어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는데 찾다 보니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에 맛있게 먹었다. 남편이 손 잡아줬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7번째는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증상이 있을 때는 사람 만나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차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나가기 싫고 귀찮았지만 막상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웃고 떠들고 하다 보면 두근거림 같은 거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붓으로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집중하게 되고 잡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같은 수업 듣는 분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8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이었어요.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자연을 가까이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 자주 갔어요. 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분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꽃과 허브를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만지고 성장하는 걸 보는 게 큰 위안이 됐어요. 생명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8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더 확실히 달라졌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도 불안한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도 반으로 줄였어요. 약을 줄였는데도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약 없이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니까 약 없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가슴 두근거림도 거의 없어졌고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어요.
완전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할 때 약간 두근거릴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아요. 아, 지금 내 몸이 좀 피곤하구나 하고 인정하고 호흡 운동을 하거나 일찍 자면 금방 나아집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제 삶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제 생활 습관으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근거림이나 불안이 찾아와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증상은 계속되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밤 10시에 자고 7시간 이상 푹 주무세요. 잠이 모든 치료의 기본이에요.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카페인이 들어있는 모든 걸 피하세요. 처음 일주일만 참으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드세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설탕은 피하세요. 매일 30분 걸으세요. 운동이 가장 강력한 항불안제예요.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호흡 연습을 하세요. 불안할 때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번만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감사일기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웃고 떠드는 게 최고의 치료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공원에 가고 화분을 키우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커피 마시고 늦게 자고 운동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끊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천천히 줄여나가야 해요. 3개월만 해보세요. 처음 한 달은 힘들지만 2개월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고 3개월째에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78배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약에 의존하며 살았던 제가 지금은 약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78세 할머니께서 2년간 고생하신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 증상을 6개월 만에 극복하신 이야기,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 그저 잠을 잘 자고 카페인을 끊고 규칙적으로 먹고 매일 걷고 호흡 연습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밤 10시에 자보고 내일은 커피를 끊어보고 모레는 산책을 나가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낼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